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한가인 그기 전에 그대여 제발 놓아주세요. 여친 대리해주겠다는 회사 후배. 목소리가 좀 역겨워져도 이해하세요. LG전자에 다니는 분이시네요. 동생이 다음 달 말에 결혼합니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결혼에 저는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지만 제 연고가 지방 촌동네라 저희 친척 어른들 중에서는 신경 쓸 사람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너는 왜 장가 안 가냐 이런 게 스트레스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토요일에 만난 전 회사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작년까지 3년 정도 다닌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알던 회사 후배 하나가 어젯밤에 톡이 와서 그런 거 계속 신경 쓰이면 제가 여자친구인 척 같이 가드릴까요? 이야기를 하네요. 원래도 활발하고 쾌활한 강아지 같은 친구라 장난치는 거 좋아서 그런 거겠죠? 며칠 뒤 여자친구와 협의하에 올립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전 회사 앞에서 만났는데 카페 문 열고 들어오며 오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심쿵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되게 편하게 절 대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용기 낸 거라 떨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또 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승낙받았어요. 여자친구는 제가 답답해서 자기가 진짜 여자친구 해도 돼요 라는 멘트를 계속 준비했었는데 본인이 먼저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정성님 달달한 돈에 감사합니다. 조정식님 웨이터 여기 락스 온 더 락 그냥 화나는데요. 그게 아니지 임마.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요즘 남자들이 좀 변했다라는 걸 이 사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남자분은 이 여자 후배분이 약간의 여지를 주니까 이거 혹시 그린라이트인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옛날 남자들이었다면 만약에 나한테 조금의 여지만 줘도 내가 흔들릴 정도의 여자면 이미 대쉬를 해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남자들 대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방 언니 등 요즘 뭐 결정사나 연애 관련된 유튜브 이런 데만 봐도 나오는데 요즘 남자들이 대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약간의 여지를 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 의심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여기 여자분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아, 이제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 그러면 제가 여친 대리 해드릴까요? 이러고 되게 예쁘게 입고 온 것 같죠? 왜냐면 카페에서 나오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래요. 이거 뭐 저도 비슷하게 좀 당한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좀 긴가민가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좀 밀당을 잘하는 분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밤중에 불렀어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나갔거든요. 근데 완전 풀세트로 나왔더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그 동탄 패션 플러스 자켓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싹 걸쳐가지고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켓을 막 이렇게 벗으시더라고. 라인이 막 이렇게 나오시게.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못 봤다가 여자분들이 좀 많이 써먹는 방식이죠. 일 마치고 온 거 아니야? 직장이 어딘지 아는 분이에요. 그렇죠. 몸이 좀 괜찮은 분이었죠. 아무튼 그랬는데 만약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뭐 직장의 전 동료, 뭐 현 동료라든지 이런 분인데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간대.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네가 먼저 시집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줘서 짜증나 이랬어. 그때 네가 그 여자애한테 밤에 카톡으로 혜정아 정 신경 쓰이면 내가 결혼식에 같이 가줄까? 뭔 소리야? 내가 네 남친인 척 같이 가줄까? 아 뭐래 지랄하지 마. 아 됐어 꺼져 기분 나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메라인지가 되셔야 돼요. 메라인지. 여기 이 이제 여자친구가 된 전 회사 동료인 여자 후배분은 어느 자리에 데려갔을 때 가오가 사는 수준이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거짓말이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했던 예씨가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졌어.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되게 일진이 더러웠어.
그래서 화장실에서 조금 울고 해서 마스카라도 살짝 번지고 막 이런 상태야. 뒤로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전 남친 새끼가 걸어오는데 팔짱을 낀 여자가 있는데 나보다 어린 게 역력하게 느껴지는 피부야. 화가 너무 나. 그 전 남친 새끼가 날 발견했어. 이미 도망치긴 늦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을 때 이 주변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새끼 팔짱을 갑자기 끼고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남자친구인 척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살해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오빠 오랜만이야. 아 얼마 만이지 우리? 3개월? 잘 지내지? 아 옆에 여자친구분? 여기 내 남자친구. 여기 내 남자친구. 인사해.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거짓말의 마지노선. 요 정도까지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여자가 어디 그지 핫바지 같은 새끼를 잡고 팔짱을 끼고 여기 내 남자친구. 인사해.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와중에 그 1초 순식간에 이 중에서 왁구 괜찮고 키 크고 옷 괜찮게 입은 애를 고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여자 후배가 애초에 자기가 좀 자신이 있어. 애초부터 나 좀 쳐. 뭐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팔의 여자는 돼 내가. 이런 상태에서 제가 선배 결혼식에 여친 대행해드릴까요? 이런 자신감으로 탁 나오는 거지. 어디 그지 발새끼 같은 애가 제가 선배 여자친구인 척 결혼식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선배 그렇게 신경 쓰이시면 결혼할 여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나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됐겠죠. 근데 한 8점쯤 되는 여자가 선배 제가 여친 대리해드릴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할 여자 있는 척 하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주면 나야 고맙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역으로 여자의 경우인데 니네가 야 혜정아 내가 남친 대행해줘? 꺼져. 근데 만약에 잘생긴 조준 같은 애들이 혜정이한테 내가 남친 대행해줄까? 뭐? 무슨 말이야? 결혼식 때 결혼할 남자인 척 해줄게. 뭐래? 진짜? 가오가 살거든. 조준 같은 거 끼고 가면. 8점 여자면 연락 오는 남자 존나 많을 텐데 뭐 많겠죠. 자 근데 그런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될지 의문이었는데 언슬전 있잖아요. 언젠가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거기 고윤정 씨가 정말 역대급 외모 발산을 하셨죠. 저도 이제 아내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 5명이라고 봐야겠죠. 5명 다 되게 재밌게 봤는데 1화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한 90%의 사람들은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 구도원 선생을 보고 남자 주인공이죠. 설마 저거 남자 주인공 아니지? 아니지? 했는데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고윤정이 이제 그 구도원 선생한테 마음이 생기죠. 근데 누가 봐도 둘의 이제 외모 갭은 크잖아요.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고윤정이 왜 구도원 선생한테 호감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죠. 핍진성이 나쁘지 않죠. 왜냐면 구도원 선생은 굉장히 좋은 인간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여기 남자분도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퇴사하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좋은 사람이었네가 느껴지는 거죠. 만약에 언슬전에서 구도원 선생이 전문의 시험을 붙어서 병원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남아있는 레지던트들, 인턴들이 구도원 선생의 빈자리를 어마무시하게 느끼겠죠.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카페에서 오빠 하면서 뛰어오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심쿵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꾸밈을 본 건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여자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평소에 나는 오피스 룩을 입었어. 근데 내가 어떤 남자를 꼬시고 싶은데 그 남자가 같은 회사 사람이야.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샤라라 하는 걸 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든지 패션 피플 같은 느낌을 보여줘서 남자가 뭐야 옷 왜 이렇게 잘 입어? 이렇게 반할 일은 뭐 제 생각에 되게 적을 것 같아요. 잘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오빠, 뭐야? 진짜? 뭐지? 왜 눈치 못 챘지, 내가? 이거는
옷이 아닌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에 대한 거예요.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육신의 매력을 찾은 겁니다. 옷이 아니고. 여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저 민수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뭔가 옷 입는 스타일이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말 실제로 저 이 말 들어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여자한테. 어떤 여자애가 저 상담을 요청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 어떻게 해야 뭐 이런 거 상담을 해줬는데, 근데 왜 끌리게 됐어? 이러니까 그냥 뭔가 옷 입는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어요. 진짜 실제로 들어본 적도 있어요. 저는 여자한테. 근데 남자 입에서 너 혜정이 왜 좋아해? 그냥 뭔가 혜정이 옷 입는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얘기도. 근데 여자는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시면 안 돼. 남자분들은 만약에 평소에 보던 분인데 이분한테 나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싶을 때는 소위 남친 룩이라든지 무신사가 토하고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돼요. 오버만 안 하시면. 막 GD 따라한다든지 막 액세서리 착용하고 막 소화하기 힘든 패션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입는 댄디한 스타일이면 그러셔도 돼. 근데 반대로 여자분이면 나의 좀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갑자기 요즘 SS 시즌에 유행했던 이걸로 간다, 보그 표지 모델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미 없고요. 그냥 나는 다리가 이쁘니까 이러면 그냥 뭐 핫팬츠라든지 뭐 짧은 치마, 스커트 같은 걸로 가시면 되고, 나는 골반이 이뻐 이러면 골반하고 허리 라인을 좀 살릴 수 있는 옷을 입으시면 되고, 나는 갑바가 좋아 이러면 너무 산티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몸을 세일즈하러 온 느낌은 안 나는 선에서 바스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랑 여행 갈 때 속옷 고르지 마라, 아무 관심 없다. 다 그렇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얘기해줘 말어. 이거 좀 오늘 너무 많이 까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까는 것도 그렇지 않아? 이거 오늘 다 까라고? 얘기해 그냥. 저분 말대로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남자친구랑 처음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속옷을 굉장히 신경 써요. 근데 저분 얘기처럼 여자들아, 남자들은 여자 속옷 아무 관심 없으니까 속옷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시잖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박 3일 정도로 여행을 가는데 여자친구의 여행 가방에 스타킹이 7개가 있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남자는 보통 여자의 속옷에 관심이 없지만 있을 수도. 제가 만약 여자라면, 제 아는 사람이 겪었던 일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제 아는 사람이 겪었던 건데, 이제 막 사귈 듯 말 듯한 여자랑 1박 2일로 이제 부산에 바다 보러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운전해서 쏜 거죠. 구미니까 부산까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2시간 쐈어요. 호텔을 잡았죠. 부산에 호텔이 많으니까. 호텔에 가서 좀 놀다가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여자애가 나 먼저 씻을게 이러더니 가방을 갑자기 주섬주섬 해서 뭐 이렇게 씻을 거 찾나 보다 했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스타킹 한 3가지 정도를 침대에다 이렇게 올리더니 골라놔 이러고 씻으러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골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남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을 하다가, 개 중에 또 취향이 있으셔가지고 취향을 남기고 나머지 2개를 곱게 접어서 다시 가방에다가 주섬주섬 넣어드렸는데, 그 안에서 팬티 라이너 5개를 발견하고, 여자분이 씻고 나오셔가지고 나 씻어 들어갈게. 남자분이 씻고 나오니까 이제 여자분께서 그 호텔 가운 입으셨는데 스타킹을 신고 계시는 그런 상황 이 있어서 제 친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깜장색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검정색의 5번이로 허벅지가, 그 검정색 스타킹이 하얀 허벅지 살을 눌러서 그 경계가 생긴 부분이 좋대요. 걔가. 가운의 스타킹 개웃기네. 실제로 보면 웃기지 않을걸? 여자분들은 좀 써먹어 보세요. 그리고 뭐 골라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씻고 나오시면은 골라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분 씻을 때 잘 입으시고,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어차피 다 찢어 발길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모집을 했어요. 좀 예쁜 이야기 좀 모집을 했습니다. 자, 작년 말 이맘때쯤 술 처먹다 술집에서 누가 쳐다보길래 하고 지나가 있다가 말 한번 걸어봤다. 술집이라 그냥 어두컴컴해서 몰랐는데 한국말을 잘 못한다. 태국인이다. 그런갑다 했다. 라인 아이디 주고받고 며칠 연락하다 삭제했다. 2주 정도 지난 토요일 아침에 라인이 울려서 뭐지? 하고 봤는데 누구님이 전화했습니다. 통화를 원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세요. 떠서 친추하고 전화했더니 지금 와이프였다.
뭔 일이여 했더니 불체 신분이라 지금 일하던 공장에 단속 떠서 사장이 빨리 어디든 가라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연락했다고 하더라. 자기랑 모텔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전날 술 존나 처먹고 숙취 때문에 뭔 모텔이여. 너 괜찮으면 우리 집 올래 해서 오키 해서 왔다. 잠은 잤냐니까 밤새 못 잤다 하더라. 그래서 만둣국 끓여줬는데 잘 못 먹더라. 알고 보니 만두 냄새에 싫어함. 일단 자라고 하고 침대 내주니까 자더라. 이게 뭔가 싶더라. 집에서 하루 지나 보니까 몸살에 애가 잠도 못 잤더라. 다음날 연차 내고 병원 데리고 가서 주사 맞춰주고 이것저것 했는데 보험이 없어서 한 20만 원 나왔는데 지가 내더라. 그런갑다 했다. 동거가 시작됐다. 관계도 없이 그냥 퇴근하면 빨래 해놓고 태국 음식 해놓고 식자재 자기가 주문해서 이것저것 해주더라. 고맙다 했다. 가끔 술 마시고 가끔 잠자리는 했지만 연인이나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했다. 1년 넘게 지냈다. 일하러 갔다가 쉬는 날 오고 일하러 갔다 쉬는 날 오고 이번에 백신 인센티브로 불체자 출국하면 벌금 없이 입국 유예 없다는 것을 10월에 알았다. 논의했다. 이 친구는 집에 가고 싶어 했다. 동남아는 여자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상한 풍습이 있어서 곤란해했다. 그래서 너 내가 좋으면 같이 살지 않겠냐 했더니 처음엔 눈이 동그래지더니 미안하다 잘 모르겠다 하더라. 그래 네 인생 네 인생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자. 2달 정도 흐른 것 같다. 이 친구 좋아했다. 강한 생활력, 해프지 않은 씀씀이, 나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는커녕 감사하다고 나에게 사주는 옷과 선물들. 어느덧 우리 집을 세이프하우스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나에게 물어보더라. 오빠 지방에 집을 사지 않을래요? 내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어요. 왜? 그냥 난 오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름쯤 지나 쉬는 날 우리 집에 왔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정신 차려보니 그녀의 태국 증빙 서류가 우리 집에 와 있고 이틀 전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우리 동네 구청에 가서 자진 출국 신고하고 혼인 신고했다. 어디서도 말하기 힘든 스토리다. 치부 아닌 치부를 안고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젠 우린 미래를 서로 계획하며 혼인 비자 받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왜 치부인 거야? 존나 예쁜 스토리인데? 약간 자격지심이 있네. 전혀 치부가 아니죠. 되게 예쁜 스토리죠 이건. 달달하지. 그러니까 옛날이면은 이제 동거하면 좀 안 좋게 보던 시기가 있어요. 00년대만 해도 동거한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원래였어요. 뭐 제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구 동거한다 이러면 그냥 원래였거든. 근데 뭐 요즘 2020년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이고 직장인들이고 그냥 불법 체류자를 보호해줘서 치부라는 건가?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불법 체류가 불법이긴 하니까. 동거 팁 좀. 똥 싸고 나서 성냥을 키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왜 이렇게 구라 같냐? 그냥 매매혼 했는데 소설 쓴 것 마냥. 그러니까 이런 진짜 병신들이 있어요. 이런 병신이 있나 진짜. 왜냐하면 매매혼이 아니잖아 심지어. 위에도 썼잖아.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감사하다고 음식 해주고 옷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게 어떻게 매매혼이야. 그러니까 이런 병신들은 솔직히 저는 지능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중에서도 자극적인 얘기가 머리에 좀 꽂혀 있어. 그래서 동남아 하면 매매혼 그러면 맞지도 않는 곳에다가 동남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매매혼 박는 거야. 저는 이제 능지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름다웠습니다. 고백을 3번 했다. 중간에 편지 준 것까지 치면 4번일 수도 있다. 걔는 한 번도 예스라고 안 했다. 근데 또 딱 잘라 노라고도 안 했다. 어버버 하면서 웃었다. 웃긴 게 그게 더 희망 같아서 더 미련하게 굴게 되더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눈치 더럽게 없었다. 일부러 무시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모르겠다. 처음 고백한 날은 급식에 오징어 볶음이 나온 날이었다. 왜 기억하냐면 너무 매워서 밥 2번 퍼왔는데 걔는 안 맵다면서 김만 싸먹었거든. 그거 보고 첫 번째 미친 짓 했다. 나도 김만 싸먹음. 목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이상하게도 걔가 웃는 걸 보니까 좀 좋았다. 왜 그랬는지. 고백은 운동장 뒤편 나무 그늘에서 했다. 영화처럼 꽃가루 날리고 그런 거 없고 그냥 축구공 맞고 구멍난 체육복 입은 애들이 소리 지르는 그 옆에서 나 너 좋아해. 스키다요? 했더니 걔가 아 고마워 근데 나는 그런 거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했다. 그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근데 그 말투가 또 희망 같았다.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지독하다. 그 다음 고백은 수학여행 끝나고였던 것 같다. 버스 안에서 걔랑 나란히 앉았는데 손등이 닿은 걸로 하루 종일 심장이 요동쳤다. 다음날 편지를 줬다. 연습장 찢어서 겉에 비밀이라고 써놓고 내용은 오글거려서 말 못하겠다. 걔가 그거 보고 웃더니 그날 이후로 나랑 말을 좀 줄였다. 이상하게 그게 더 좋았다. 멀어졌는데 더 가까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라도 안 들었으면 그만뒀을 텐데. 참을성이 많은 건지 병이었는지. 3번째 고백은 졸업식 날.
꽃다발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산 쪼꼬바를 들고 기다렸다. 걔가 그거 받아주더라. 좀 울컥했다. 안 좋아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쪼꼬바 받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들떠 있었다. 친구들은 다들 가족들이랑 사진 찍고 울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쪼꼬받은 손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대학 가서도 연락은 안 했는데 SNS에서 봤다. 걔가 올린 생일 케이크, 사진, 강아지 산책, 사진 뭐 그런 거. 좋아요는 못 눌렀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 하루 종일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우연히 마주쳤다. 진짜 우연히. 비 오는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 고르다가 걔도 라면 보다가 내 얼굴 보고 웃더라. 너 아직 김만 싸먹냐? 하고. 그 말에 그냥 다시 시작됐다. 아무 이유 없이. 이번엔 걔가 먼저 연락하더라. 같이 영화 보자고. 그때부터 또 매일매일 머리 감고 옷 고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확인하고 그런 인간 됐다. 걔는 그걸 알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어줬다. 고백은 걔가 했다. 3번 거절당하고 마지막은 걔가 했다. 나 이제 좀 알겠다. 네가 왜 그랬는지. 나는 뭐라 그랬더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다. 손에 쪼꼬바 들고 있었던 건 기억난다. 그때 체육복 찢어진 애들은 지금 뭐하고 있으려나. 나도 이젠 셔츠 단추 잘 잠그는 어른인데 오늘 오징어 볶음은 매우려나. 이제는 잘 먹긴 하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김만 싸먹는다. 웃기다니까. 예쁜 글이네요. 마지막에 죽이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네. 근데 도파민이 부족해. 도파민 버전? 저 얘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저 얘기를 쓰신 분이 자기 걸 각색해서 했다고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저분의 추억인데 여러분의 도파민을 위해서 급작스럽게 좀 지어내자면 3번 고백하고 이제 군대를 간 거죠. 선임이 좀 짓궂은 사람이었다. 외박을 맞춰 나가자고 했다. 장안동이었다. 처음이었다. 떨렸다.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들어갔다. 들어왔다. 여기까지 하죠. 예. 또 누군가의 추억을 너무 더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가짜 스토리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정도 퀄리티는 뭐 아무 때나 그냥 뭐 폭죽 터지듯이 터져 나오니까 DC 실력 나오네. 조금 아름답게 끌어가 볼까요? 언제부터야? 뭐 그런 걸 물어. 아니 담배. 아 이거? 몰라? 몸에 안 좋대. 특히 여자한테. 뭐래? 담배 대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이거 먹어. 쪼꼬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어느 날 힘들게 일하고 귀싸대기도 좀 맞고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있던 쪼꼬바를 보고 쳐 울죠. 뭐 요런 스토리? 요건 약간 너는 내 운명 같은 느낌이네요. 소재 좋다. 좀만 더 해줘. 저라면 그 여자가 쪼꼬바를 울면서 먹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고 실장이 찾아와서 좀 쳐맞고 어떻게 해서든 갚는다고 하고 이 여자가 열심히 좀 허드렛 일 같은 걸 해요. 막 식당 설거지 막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빚을 갚다가 어느 날 또 편의점에서 자유시간 같은 걸 이렇게 사고 있는데 그 남자애를 만나는 거죠. 잠깐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담배를 펴요. 너 담배 안 피지 않았어? 사실은 이제 그 여자랑 거기서 만난 날 이후부터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사귀게 되고 행복하게 좀 지냈었는데 동거하면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옛날 지명을 자주 했던 손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 식당 사장 정도로 하죠. 좀 재수없게 생긴 40대 정도 남자 배우로. 남자애가 화나가지고 멱살잡이 한번 하고 여자애가 사과하고 집에 와서 서로 아무 말 없이 냉정기를 갖고 여자애가 안 그래도 남자 마음이 좀 식은 게 느껴져서 편지를 써놓고 짐을 싸서 나가겠죠. 편지는 반쯤 접어서 그 위에 초코바를 놓겠죠. 남자애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초코바를 보고 울겠죠. 여자애처럼 식탁에 있는 초코바를 보고. 형 제발 해피엔딩으로 끝내줘. 난 옛날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 너넨 만약에 오피녀나 술집 여자였던 사람이 정말 정신 차렸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집어릇 개 못 준다가 아니고 진짜로 이제 정신 차렸다는 가정하에 진지하게 만날 수 있어? 난 옛날에 누가 물어봐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 정신 차렸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네가 무빙 봤던 거 생각하면 될지도. 무빙도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아마 다방에서 일하던 분이었죠. 근데 그분은 커피만 따라주던 거고 오피랑 다르지 않나. 뭐 알 수 없죠. 그런 편견이 또 무서운 거고. 너는 내 운명이 그런 내용이에요. 실화 바탕이죠.
황정민 씨가 사실상 대중한테 각인된 작품이죠. 그 전에 뭐 와이키키랑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여배우는 전도연 씨. 전도연 씨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가장 연기를 잘한 여배우라고 생각하고, 황정민 씨도 전도연 씨랑 같이 연기를 해야 해서 엄청 떨렸다고 하죠. 황정민 씨가 막 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엄청 떨렸다고 해요. 너는 내 운명이 황정민 씨가 이제 소 키우는 분이에요. 완전 시골 사람이고, 남동생은 이제 결혼해서 대학교도 나오고 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고, 엄마 모시고 깡 시골에서 사는데 여자도 못 만나보고 30대 한 중반까지 엄마가 어디 뭐 베트남 처녀라도 데려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좀 그건 또 싫어가지고 있다가 시골 다방에 팔려온 전도연을 보게 된 거예요. 팔려온 게 진짜 납치당해서 온 건 아니고요. 마이킹 같은 걸 땡겨 쓰죠 보통. 근데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모텔 잡고 계속 커피를 시켜 먹고, 집에서 시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돈이 꽤 많이 드는데 티켓도 끊어요. 티켓이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 같이 있는 건데 잠자리 포함이죠. 근데 이제 워낙 숙기가 없고 실제로 수총각이니까 해가지고 그냥 같이 막 대화만 나누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 전도연 씨의 리드 하에 자게 되고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돼버리죠. 처음에는 황정민이 소 키우니까 젖소 키우거든요. 우유를 매일 신선한 걸로 갖다 주는데 전도연이 시골 남자 너무 싫으니까 하수구에다 맨날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황정민의 진심이 느껴지고 나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고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전도연이 이제 도시에서 일할 때 남자친구? 좀 못된 놈이 찾아와서 빨려나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 이러면서 바로 두드려 패고 모텔 끌고 가서 강제로 막 하고, 전도연이 떠나죠. 나 더러운 년이라고, 나 찾지 말라고. 포주였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정민이 이제 뭐 거의 사람이 골아서 죽어갑니다. 전도연이 떠나고 나서. 전도연은 이제 막 빚도 있고 막 이러니까 급하게 취직을 해야 돼가지고 사창가에 취직을 해요. 사창가에서 일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근데 본인이 당연히 걸린 줄도 몰랐고 에이즈 걸린 손님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몇 년도였더라? 90년대인가 0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건데, 어떤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채로 종사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가 그걸 연기를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가고요. 기사가 나요. 황정민이 그걸 봐요. 그 기사를. 그래서 찾아내고, 아마 청주교도소 왔을 거예요. 여자 교도소 중에서 이제 가장 크고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면회를 가는데 당연히 이제 전도연은 밀어내죠. 나 더러운 년이다. 나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라. 오빠 착한 사람이라 오빠 좋아할 여자 있다.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딱 뒤돌아서는데, 황정민이 내내 듣고 있다가 전도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죠. 전도연이 이제 명배우인 게 억지로 정 떼려고 하던 사람인데 황정민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순식간에 이제 표정이 한 1년 전 서로 사랑했던 그 시기의 얼굴로 갑자기 바뀌죠.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오빠 왜 그래? 목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알고 봤더니 황정민 엄마가 나문희 씨였는데, 너 자꾸 그 여자 못 잊고 이러고 살 거면은 차라리 엄마랑 같이 죽자. 이러면서 엄마가 농약을 갖고 와가지고 너 그냥 이거 마시고 죽든지 그 여자 있던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니면 이거 엄마가 마셔볼라니까. 했는데 황정민이 순간적으로 이제 욱해가지고 진짜 농약을 마셔버려요. 그래서 성대가 다쳐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시나리오 쓰신 분, 뭐 감독님이겠죠? 그분이 쓰셨고 이건 전도연밖에 못한다 라고 생각해서 전도연 씨한테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고사하셨어요. 못할 것 같다고. 좀 작품이 아무래도 생녀 역할이고 좀 노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정도 너무 좀, 그리고 작품 자체도 너무 신파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예상 가능한 슬픈 내용이니까 거절을 했다가 감독님이 굉장히 머리를 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고 해요. 전도연 씨한테. 그 편지에다가 요거 한 번만 보고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실화니까 남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만날 때 행복했을 때 사진 한 장이랑 그 여자분이 감옥에 가버리고 강제로 이별을 하게 돼서 한두 달 만에 막 20kg가 빠져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게 된 사진 2장을 보내주고 전도연 씨가 그 사진을 보고 하기로 하셨다고 하죠.
그 영화 엔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조금 해피엔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빵에서 나오셔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끝났던 걸로 기억하고 그 사이에 엄마인 나문희 씨도 아들을 도저히 못 말리겠는 그런 상태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황정민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생네 부부하고 황정민하고 황정민 엄마하고 이렇게 아마 한 4명 정도 가가지고 동생네 부부가 전도연한테 철창 너머로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지금 풍비박산이 났다. 온 동네에 소문나고 지금 나도 회사에 소문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 형이 지금 이지 걸린 몸 파는 여자랑 막 사랑에 빠졌다고 지금 기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당신이 우리 형은 지금 못 말리니까 당신이 헤어져라. 막 이렇게 막 쏘아붙여요. 그때 이제 나문희 씨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풀이 죽어있는 기죽어있는 전도연 씨한테 밥은 먹냐? 잠은 잘 자냐? 안에 안 춥냐? 뭐 이렇게 좀 물어보거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죠. 모 평론가께서 어차피 심파로 간 김에 거기에서 나문희 씨의 감정을 조금 더 터트려서 더 좀 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여기 운동에서 연애 성공한 썰 한번 볼까요? 난 잘난 거 1도 없고 얼굴 평범, 키 177, 74에 75kg, 헬스 2년 꾸준히, 일반인 비해 탄탄, 긴 접전 끝에 전 여친과의 만남을 정리하고 무료하게 지내다가 우연히 헬스장 여자 트레이너 선생님과 술자리를 갖게 됨, 동갑이어가지고 좀 친해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무리가 있는데 그중 솔로인 친구 소개받아볼 생각 있냐고 하더라. 사진 봤는데 이쁘고 몸매가 너무 좋아서 부담돼서 처음엔 거절함. 계속 권유해서 말이나 꺼내보라고 했는데 마침 근처에 있다고 15분 뒤에 술자리에 오신 거임. 자연스럽게 운동 얘기하다가 용기 내서 운동 같이 한번 하자고 번호 교환하고 연락 이어나가는 중 여자분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셔서 이번 주 주말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로 함. 나중에 운동도 같이 하자고 하네. 일단 같은 헬스인이라 성향이 엄청 잘 맞을 듯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는 듯 옛날에 나 개 멸치 시절엔 꿈도 못 꿀 일인 듯. 일단 저도 사실 운동하시는 여자분들한테 매력을 좀 못 느낀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여자 트레이너라든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여자분하고 연애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헬스 트레이너인데도. 오히려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제가 구독자 몸평 같은 거 할 때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 몸을 관찰하고 특징이 뭐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직업병처럼 보던 사람이라 그런지 솔직히 타고난 걸 훨씬 많이 봐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든 것보다. 이 사람이 체지방이 얼마고 열심히 운동해서 삼각근이 어떠고 이런 거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찌찌 큰지 허리 가는지 공댕이 큰지 다리 예쁜지 그냥 이런 거 위주로 봤어요. 미안합니다. 쓰레기라서. 하지만 그랬어요. 근데 여자 트레이너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죠. 여자 트레이너라고 해서 반드시 헬창 남자, 몸 존나 좋은 남자 트레이너, 남자 바디빌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고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보니까 역으로 오히려 약간 지적인 느낌의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피지컬 그냥 키가 존나 큰 사람 근육 없어도 상관없고 이런 사람 좋아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보고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한다든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몸 안 봐요가 요 정도예요. 몸 안 봐요가 일반적인 멸치 남자가 2년 정도 꾸준히 헬스해서 자기 키 빼기 한 100, 105 정도의 몸을 만들면 이제 사람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남자 좋아한다고 해서 몸 다 무너져가는 사람을 만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지 운동남 아니어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운동남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운동하는 여자분들 별로 호감이 가진 않지만 역으로 운동신경이 너무 떨어지는 여자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게 멍청한 여자랑 똑같이 보여요. 미안합니다. 이게 그냥 제 취향이 그런 거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막 상식이 너무 부족하고 말을 너무 싼티나게 하고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좀 정이 떨어지잖아요. 운동신경이 너무 없는 여자분을 보면 그거랑 똑같이 보여요. 머리가 되게 멍청한 사람 보이는 것처럼 운동신경이 너무 없는 분을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저같이 아니면 저런 분같이 헬스 트레이너인 사람이 저 막 근육 있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어디 배 나온 거 좋아하고 완전 신멸치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헬트녀가 생각하는 운동남은 빌더급임. 아무래도 마랑 아저씨 정도는 돼야겠죠. 운동남.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생각하는 운동남, 마랑 아저씨 같은 느낌?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생각해도 좀 과하네 싶은 게 윤성빈 정도? 그래서 아마 이 남자분도 뭐가 좀 있을 거예요. 여자 헬스 트레이너가 보기에 뭔가 좀 끌리는 부분이 귀엽다든지 아니면 좀 인텔리전스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확률인데 까추일 수도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예전에 한두 번 정도 헬스장에서 제가 일할 때 제 PT 받는 여자 회원인데 헬스장에 다니는 어떤 다른 남자 회원한테 좀 호감이 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좀 친해졌는데 저는 친해진다고 해서 사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게이 같은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게이 오빠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속 얘기를 하게 돼요. 사석에서 만나고 이러면 저한테 좀 부탁을 했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샤워실에서 체크 가능하냐? 그러니까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막 큰 거 찾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데 딱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 몸은 되게 큰데 너무 작았던 분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것만 좀 체크해 줄 수 있냐? 라고 간절하게 원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목욕탕이랑 같이 있는 헬스장이었는데 이미 봤었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걱정 마라. 평균 이상이다. 알려줘서 또 커플을 또 성사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막 대물이어야 된다, 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또 PT 받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는 제 PT의 수요층이 여자분들이니까 여자분들한테 좀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자 회원들 꼬셔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이 되게 병신처럼 보였어요, 솔직히. 병신인가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PT 회원을 자꾸 이렇게 잘 해드려야지 저희 돈을 벌 텐데 걔들을 자꾸 사귀고 헤어지고 이러면 PT가 없어지는 거잖아. 되게 같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여자 회원분도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잘 봐드리고 있었어. 왜냐면 그분이 좀 살을 좀 빨리 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 날짜가 잡혀가지고 급히 빼는 거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그 사진 찍는 날짜가. 근데 그 몰랐어 그때는. 예비 신부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봐드리는데 자꾸 어떤 남자 회원분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내가 뭐 이렇게 물 뜨러 간다든지 하면은 그 여자 회원분한테 한번 이렇게 쓱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도 슬쩍 하고 가는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 나는 약간 썸 타는 줄 알았어. 그래서 PT 회원분한테 가가지고 저희 회원님 아 예? 그 남자분 아세요? 아 예. 그 제가 봤을 때 좀 회원님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나지 마세요. 왜요? 제가 목욕탕에서 봤는데 추천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비 신랑이었어요. 정말 쪽팔렸죠 그때. 당연히 이제 정중히 사과드렸고 그리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별로라는 게 아니었고요. 살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그 옷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잘 감추셨는데 이제 목욕탕에서 보면 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빼면 되지 너무해. 결혼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라고. 그리고 사진 찍는 날짜가 며칠인데 그때까지 둘 다 열심히 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열심히 봐드렸죠. 님 남친 형편 없어요라고 말해버리기. 부끄럽네요. 우연찮게 직장 동료 도움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연애는 개뿔, 개발하는 게 재밌고 좋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어느새 못쏠 35살. 어쩌다 보니 설렘을 안고 첫 소개팅을 받아버렸고 소개팅을 카페에서 3시간 동안 서로 대화만 했네요. 성향, 취미, 생활 패턴, 가치관, 가족사 모든 부분이 비슷, 신기. 정신줄 놓고 카페에서 만난 지 30분 만에 애프터 신청을 했죠. 상대방도 기꺼이 받아주셨고요. 좀 늦은 시간에 만난 것도 있고 마침 날씨가 비가 많이 온 날이라서 카페를 끝으로 헤어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식사하자고 하시기에 자리를 이동했고 맛집으로 소개시켜 주시기에 제가 계산을 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극구 부인하시면서 자기가 계산할 테니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좋네요. 서로 연락 잘 안 하는 성향이라서 뜸은 연락을 했지만 여차여차 두 번째 만남 퇴근 시간 이후에 만났고 늦은 저녁을 하고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와 관심사 이야기했죠. 연고지도 같은 지역이었고 관심사 비슷 점점 호감. 두 번째도 아쉽게 헤어지고 상대방 일정이 바빠서 어렵게 세 번째 만남. 저번보다 잘 보이고 싶어서 옷도 사두었고 파운데이션까지 미리 준비해두었죠. 세 번째 만남 전보다 호감을 표하고자 노력했고 이번에도 늦은 시간에 만나 저녁을 먹고 네 번째 만남을 위해 일정 영화 이야기했죠. 밥도 상대방이 계산하시겠다고 하셔서 분위기 있는 카페로 이동하고 사드렸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기에 상대방 집 가는 길에 어느 정도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찰나 돌아갈 지하철 오기 전까지 있어주겠다고 하셨어요. 많이 설렜고
손잡자는 이야기에는 다음부터 그러자고 하시면서 기다려주셨죠. 마침내 지하철이 들어오고 헤어질 때 잘 들어가라며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톡으로 좋은 인연이 있으실 거라며 그동안 즐거웠다고 하시네요. 차마 할 말은 없었지만 상대한테도 좋은 인연이 있을 거라고 답변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좋은 사람도 있다고 느끼게 된 계기였고 덕분에 좋은 경험하게 되었네요. 살면서 인연이라는 것을 안 믿고 살았는데 이번 경험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개시켜준 친구 녀석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거 여자분이 왜 깠는지 지금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심각하신 상태입니다. 지금 봐봐. 멀베리 어디서 어긋난 거지. 아니 여잔데 모르겠어요는 뭔 소리야. 너 여자 맞아? 애새끼 아니야? 어른 아니지 너. 이거 지금 왜 여자분한테 까인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첫 만남은 그렇다 쳐요. 두 번째 만남에도 늦게 만났어요. 늦은 저녁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이 밥 먹고 가자면서 일부러 더 시간을 끌었어요. 밥 먹고 나서 카페로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첫날도 3시간이나 대화 나눴어요. 지금 네 번째 마지막 날에 발에다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타시는 지하철 오기 전까지 기다려줄게요 드릴게요 라면서 지하철을 같이 기다려줬어요. 이분이 이랬는데 씨발 그냥 집에 왔다는 거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거는 사실상 지금 의무방어전이에요. 네 번째 만날 때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변명할 거리가 뭔지 알겠어요. 호감이 있어서 네 번째 만날 때는 최대한 호감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세 번째 만날 때네요. 그리고 손잡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여자분이 다음에 볼 때 잡아요 라고 말을 했대. 그러니까 남자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여자분께서 이렇게 거절하신 거니까 예의 있게 뒤로 물러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네가 얘기했잖아. 나 얘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새 회사 야 네가 얘기했잖아. 둘이 가치관이 비슷하다며, 성향이 비슷하다며, 너 찐따지. 저 여자도 찐따잖아. 근데 찐따녀가 겨우 3번 만난 남자가 손잡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이러면서 손을 줄까? 찐따인데 저 다음에 만날 때 잡아요 라고 하겠지. 둘 다 찐따인데?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임신하고 애기 낳고 해야 되는데 좀 다 망했어 지금.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3번 만나고 나서 4번째 만나기 전에 좋은 인연 있으실 거예요 라면서 깐 건 너무한 거 아니야 형? 그냥 몇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잖아 라고 말하잖아. 야 남자 새끼들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요즘에 너네 여자 어장관리에 지친다면서 3번 만날 때까지 사귀는 거 안 되면 바로 접는다. 3아웃제 너네도 시행하고 있잖아. 요즘 남자들 사이에서 국룰이에요. 여자들한테 막 이래저래 휘둘리고 뭐 소위 옛날 말로 어장관리 당하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니까 딱 3번까지 만나고 3번 만날 때까지 사귀지 않게 되면은 그냥 끝이에요. 소개팅 받으면 3번만 만나요. 이 여자가 딱 3번 했잖아 지금. 이 여자는 노력 안 했어? 처음 만날 때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늦게 만났는데도 어디 헤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밥 먹어요 이러면서 밥 먹으러 가고 계산 자기가 하면서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고 이 여자 충분히 했어요. 근데 그럼 이 여자도 3아웃제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여자분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너네가 찐따녀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저는 이제 찐따 여사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용원게이 나오는 그 채널 있잖아. 그런 데에서도 막 연기로 한 번씩 나오고 막 이런 게 뭐 어떤 분이 빈유 캐릭터잖아. 그래서 괜찮아? 뭐야 너 그 반응 뭐야? 야 만져. 괜찮아. 안 만져도 돼. 만지라고. 씨발 갈가위보 졌잖아. 만지라고. 그냥 내 거 만질게. 뭘 네 거 만져 개새끼야. 나 그 정도 아니야. 막 이런 거 하잖아. 이거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여자들. 그래서 내가 이 남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이 남자 나한테 반하게 만들려고 했어? 약간 나 진심 모드로 소개팅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 봐라. 짜증나. 이걸 꺼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노출이 더 과감한 옷을 입으신다든지 뭐 밤에 앙탈을 부리신다든지 취한 척하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쓰러져 버리신다든지 이런 스킬이 들어와요. 이러면 남자가 막 찐따 끼면 어쩔 줄 몰라서 뭐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여자애는 그 테이블에 이렇게 쓰러진 척하면서 팔이 저려가지고 지금 자세 바꾸고 싶은데 자세 바꾸면 이거 들키겠지?
씨발 어떡하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안 취했어. 씨발 취하긴 뭘 취해. 미쳤어? 이제 소개팅하고 두 번 세 번 만난 남자랑 술 마시는데 뭘 취해서 쓰러져? 장난치냐? 장난쳐? 잘도 취해서 쓰러졌겠다. 씨발 멀쩡하다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찐따녀들은 문제가 뭐냐? 자신감이 떨어지잖아. 그런 걸 못해요. 그런 여우짓을 못해. 만약에 저분이 여우였으면은 세 번째 만나는 때야. 손잡을까요? 남자가 물어봤어. 아, 그거 왜 물어봐? 그냥 잡지. 다음에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어. 깠어? 근데 내가 까서 이분도 찐따니까 더 이상 공격을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여지를 줘야 하잖아. 이 찐따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지하철 올 때까지 제가 같이 기다려 드릴게요 인 거야. 근데 조금 여우 같은 애였으면은 지하철 같이 기다리면서 살짝 기댄다든지 어깨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댄다든지 해가지고 여기 정수리 냄새 맡게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들어갔겠지. 아니면 진짜 여우 같은 애들, 흑자일스 여자 버전 같은 애라면 우리 손 잡을래요? 아, 저 다음에요. 앉아서 이렇게 쭈뼛쭈뼛 기다리다가 갑자기 여자가 남자 손을 덥석 잡죠. 남자가 놀래가지고 다음. 이건 이제 진짜 여우 같은 애들. 다음 됐죠? 이런 애들은 진짜 여우인데 이런 여자는 많지 않어. 이런 애들은 다 방송하고 있어. 막 우정잉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저 이말년이 아니고 저 고말숙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김민정. 센스 있는 애들은 이미 다 방송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뭐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이 정도 여우짓 들어온다고. 근데 아까 그분은 그냥 찐따녀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이 했어. 나 찐따녀인데 남자분하고 3시간 대화 나누고 그럼 저 들어가세요. 저기 저 배고파요. 죄송해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해. 저 여기 주변에 저 아는 맛집 있는데. 집에서 찾아왔지. 씨발 여자가 집에서 혼자 씨발 찐따 그 연애 회로 돌리면서 씨발 식당도 알아보고 심지어 모텔도 찾아봤다고. 씨발 못 찾을까봐 찐따녀도 다 노력한다고. 밥 먹고 인터넷에서 본 건 있어. 그래서 남자가 이거 얼마요? 저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했다. 네이트판에서. 그래서 계산하고 다 했어. 저 여자도 집에서 자기 딴에 예쁜 속옷 다 입고 맞춰서 입고 코데지 바인 가가지고 세트로 속옷 사고 그 노력을 3번 했단 말이야. 엄청 노력을 한 거야. 근데 3번째 만날 때까지 남자가 자기가 노력한 만큼 훅 들어와 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설레발 치는 것 같으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자존감이 무너진 거라고. 찐따년데 막 오늘 외박까지 막 생각하고 나간 거란 말이야. 나 막 해픈 여자 될 듯 막 이러면서 나 외박하고 올지도 이러면서 자기 딴에는 막 최대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건데 남자가 그거를 못 받아주니까 이제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나 같은 건 내가 본 연애야. 그래 자기 관리하자 이러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다가 회원님 저 죄송한데 저 PT가 아니고 뭔가 뭐라 할까 뭔가 보석이 되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예 이거 조금만 운동하시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멘트가 좀 천박했네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저 운동하면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다 마다요. 이런 새끼가 이제 이래놓고 이제 그 착한 남자 이런 새끼들은 나중에 헬스 트레이너랑 사귀고 있고 이러면은 이 더러운 한여들 에이씨 나쁜 남자한테 연병하고 있네 이 새끼야. 너도 기회 있었어 3번이나. 저 블라인드에 글 쓴 분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한테 뺏기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 분노의 말죽거리 잔혹사 흑자 명화 정주행 가겠습니다. 그니까 내가 거기서도 계속 권상우 존나 깠잖아. 미친 새끼라고 그거. 이렇게 병신 새끼라니까 그거 진짜. 아니 엄밀히 따지면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인 거예요.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가 둘이 싸워가지고 좀 힘든 상태인 걸 내가 알아. 왜? 내 친구한테 들었으니까. 그니까 갑자기 자기 친구 여자친구한테 우리 뭐 바다보러 갈래? 이러고 씨발 쉬는 날에 발랑 까져서 고3 새끼가 그거 가가지고 통기타 연습한 거 그대요 막 이런 거 하고 꼬시려고 연병 지랄을 한 다음에 자기 감정은 다 순수야. 자기 감정은 착하고 정의로운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는 여자친구한테 막 잘 못 대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쌍절곤으로 대가리 존나 깨고 씨발 새끼가 범죄자 새끼.
새끼.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고 권상우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그 다른 남주 뭐냐 그 사람 걔가 싸가지 없게 느껴지고 나쁘게 느껴지고 권성우가 착하게 느껴지잖아요. 너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상태야. 너 지금 너의 찐따성이 너의 악함을 착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야. 권상우 걔 쓰레기 새끼야 말죽거리에서. 형 맞은 건 다르네.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정진이 대가리를 깼든 햄버거 대가리를 깼든 돈가스 대가리를 깼든 씨발 조진웅 대가리를 깼든 어쨌든 범죄 아니야 이씨. 범죄 저질러서 퇴학당한 새끼 그거 이씨. 제발 찐따분들 여러분의 감정을 순수함으로 포장하지 마셔요. 제발 부탁드려요 진짜. 제발 순수함으로 포장하지 좀 마세요. 순수함 아닙니다. 그냥 친구 여자친구 노리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나같이 착한 남자가 저렇게 희도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여자를 구해주는 그런 망상 좀 그만 연병 떠시고요. 그냥 친구 여친 노린 쓰레기 새끼입니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호감 있던 여자를 용기를 못 내서 뺏긴 증신이고요. 한가인하고 먼저 덤띵 있었던 거 권상우죠. 근데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영화니까 편집이 된 거지 이 새끼 집에서 상상하면서 아주 그냥 만지고 난리 났을 거야. 순수는 씨발. 하지만 이정진은 용기가 있었으니까 차지했죠. 그랬으면 네가 진 거지 새끼야. 왜 미련을 가져.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한가인 그기 전에 그대여 제발 놓아주세요. 지랄하고 있다 이 씨발 새끼야. 네 여자는 씨발 남의 여자지. 건축학개론은 까면 안됨. 남자라면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경험임. 지랄하고 있네. 아이디는 또 홍상수네. 미친 새끼 저거. 야 아이디 홍상수 달고 씨발 그게 할 소리냐 이 새끼야. 너 아이디 바꿔 이 새끼야. 아이디 바꿔 이 새끼야. 아이디가 홍상수인데 건축학개론은 까지 말자. 남자라면 한 번은 다 거쳐간다. 지랄하고 있다 이 새끼. 난 안 겪었는데 넌 씨발 여자랑 접점 자체가 없고 넌 빠져 이 새끼야 이씨.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야 꺼져. 너는 빠져 있어. 여자랑 대화 자체를 못 해본 게 이씨. 홍상수의 첫사랑 듣자마자 홍상수의 첫사랑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 이게 생각나냐 똑같네. 아무튼 뇌에 문제 있긴 해. 혜린아 돌아와. 나도 사실 그거 보고 혜린이한테 입덕하긴 했는데. 저기 건축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축학개론에서 수지가 야 너 나랑 과제 같이 할래? 과제 같이 하고 기차 타고 여행 떠나고 오줌 싸는데 망 봐달라 그랬어. 야 수지가 자기 오줌 쌀 테니까 망 좀 봐달래. 게임 끝났잖아. 트래비스 초우 말 잘했다. 대체 더 이상 뭘 더 오픈해야 함. 아니 여자 대학교 1학년 애가 썸남한테 나 지금 못 참겠으니까 내 길바닥에서 노상방뇨 좀 할 테니까 망 좀 봐주면 씨발 끝난 거 아니야. 뭐가 끝나 이 말 하고 있다. 저 SNL 정도라도 갔어야 될 거 아니야. SNL이면 이렇게 풀어내겠지. 수지 같은 예쁜 여자가 나 망 좀 봐줘. 어떡하지? 아 나도 용기 내고 싶은데 나 너무 찐따라서 용기를 못 내는데 나는 어떻게 나를 어필할 수 있지? 어떻게 어필할 수? 아 고마워. 아 저기 나도 나도 망 좀 봐줘. 그래. 너 대신 내가 싼 쪽으로 가지 마. 창피하니까 저쪽으로 가. 알았어. 뭐야 오늘 컨디션 좋네. 뭐야 얼마나 참은 거야. 아 뭐야 왜 이렇게 강하고 오래가. 아 뭐야 이 느낌. SNL이면 이렇게 풀겠지. 당뇨 아니야. 당뇨면 새끼야 개미 꼬이고 씨. 뭐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 김원훈 닮았다. 존나 빡치네. 뒤질래? 아무튼 수지는 다 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구별합시다. 자 바디 카운트에 집착하는 찐따들 있는 거 이해해요. 나도 어릴 땐 집착했겠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막 여기저기 막 천방지축 놀고 막 국내뿐 아니라 그냥 막 인터내셔널하게 놀았던 애가 조신한 척하면서 막 이러면 화 날 수 있죠, 남자 입장에서. 특히 나는 그렇게 안 놀았으면. 근데 수지는 당한 거잖아. 수지가 야 그 배우 이름 뭐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나오잖아. 아무튼 걔 부자니까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여지 준 게 아니고 유연석이 개새끼 새끼. 유연석이한테 당한 거잖아. 그러면 수지한테 가가지고 꺼져, 재수 없으니까 이 지랄을 할 게 아니라 유연석 강의 듣고 있을 때 너네 저 시기 봤어 안 봤어? 무슨 불교 용어였는데 불신주옥밖에 생각이 안 나네. 공술의 공수거? 임창정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에서 임창정 아저씨가 하지원을 좋아해요. 근데 하지원은 잘 나가는 남자를 좋아해.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잘 나가는 남자 새끼는 갖고 논 거야 그냥. 에어로빅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임신을 했어. 얘가 이제 지우러 가야 되는데 그 남자랑은 이미 헤어졌잖아. 그래서 찐따인 임창정한테 너 시간 있어? 이래가지고 뭐하러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병원을 같이 가버려요. 임창정은 씨발 데이트하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막 옷 차려입고 머리에 왁스 발라야 되는데 왁스가 없어가지고 딸기잼을 발라가지고 파리가 계속 꼬여. 그래서 병원 왔는데 병원이야. 여기는 왜 왔어? 어디 아파? 의사가 앉으래. 이런 거는 뭐 젊은이들 뭐 피임을 잘 해야 되고 뭐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중절을 하러 온 거야. 그래서 하지원이 수술을 하고 빨리 태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집에서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임창정이 원래는 하지원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려고 금반지를 샀었는데 환불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 금은방 가서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환불을 받아서 50만 원을 그걸로 이제 마트에 가서 막 소고기하고 미역하고 막 이런 걸 사가지고 팍 과가지고 몸보신 시켜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임신시킨 새끼가 같은 학교 선배였는데 그 새끼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아구창을 한 30연타를 쳐버리거든. 강건마 108계단을 아구창에다가 갈겨버리거든. 만약에 건축학개론에 그 재훈이 새끼가 사람 새끼였으면 정상적인 새끼였으면 당한 수지한테 꺼져 재수없으니까 라고 하지 않고 수지한테 못된 짓을 한 유연석이 강의 듣고 있는데 찾아가서 이 씨발 새끼야 이러고 이제 유연석 아구창을 갈겼어야지. 이 더러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어디 씨발 건축학개론에서 재훈이 편을 들어 그 쓰레기 새끼를. 유연석이 싸움 더 잘함. 기습하면 못 이겨 이 새끼야. 기습에 장사 없어. 수지는 잘못 없지. 수지가 잘못이 있다면 이 꽈탑인 내가 재훈이 같이 평범한 것에 가까운 애를 꼬시는 게 자존심 상해. 이 새끼가 안 넘어오는 게 많이 자존심 상해. 그래서 유연석 선배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질투심 유발 작전을 쓴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20살짜리 여자애가 씨발 연애를 뭘 알아. 질투심 유발 작전을 하면 할 줄 알았겠지. 될 줄 알았겠지. 근데 재훈이 같이 찐따들은 질투심 유발 작전 써버리면 포기해버려. 연석 선배한테 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해버려.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찐따남을 꼬실 때 절대로 질투심 유발 작전을 쓰시면 안 됩니다. 포기해버려요. 재훈이도 뭘 알았겠어. 재훈이도 연애는 몰랐으니까 뭐라고 크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수지한테 꺼져 재수없으니까 한 거는 병신이죠. 피해자한테. 누가 보면은 수지가 연석이를 어떻게 한 줄 알겠어? 수지가 뭐 그것처럼 아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저기 코너 돌아가지고 쭉 걸어가면 있어. 집이 커서 미안해. 아 아니야 오빠. 왜 이렇게 안 와? 똥 싸나?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오빠. 아니야. 너 손에 그거 뭐야? 아닌데? 너 도벽 있어? 이리 내봐. 너 왜 사용한 콘돔을 왜 챙기는 거야? 이랬으면 수지한테 뭐라고 할 만하지. 수지는 그냥 당한 거잖아. 드레이크. 물구나무 서 있으면 혼낼 만하지. 수지야 너 뭐해? 왜 물구나무 서 있어? 아니야 오빠. 나 좀 살찐 거 같아가지고 필라테스 하고 있어. 필라테스를 다 벗고? 그거 뭐야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수지 계획적으로 술 먹인 것도 그놈 아니었나? 맞아요. 유연석이 수지 자기 저기 원래 저기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재훈이가 뭐 삐졌나 그래가지고 거기 안 갔어요. 그래서 유연석이 이거 한 잔만 해, 한 잔만 해 이러면서 수지 술 못 먹는데 술을 강제로 먹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원룸방으로 업고 데리고 온 거고. 수지 원룸방이죠. 재훈이 삐진 게 아니라 선물 준비하느라. 뭐 선물 준비한 것까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훈이가, 찐따 재훈이가 수지를 위해서 이거 수지가 좋아하겠지? 수지는 2층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 이래서 우드락 자르고 있는 거야 집에서. 수지는 앞마당이 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랬어. 부직포 잘라가지고 앞마당 만들고 그 집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좋아하겠지? 이러고 있을 때 유연석은 뭐야? 너 진짜 처음이었어? 오. 아, 씨발 진짜. 집 만들지 말라고.